계속 바이오를 말씀을 드렸는데 유한양행 거래량이 지금 역대급 거래량이 터졌거든요. 유한양행 거래량이라든지 여타 바이오주 거래 터진 걸 봐가지고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는 좋은데요. 앞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거래 터진 거에 대한 부담을 최소한 주가가 안 빠지더라도 기간 조정이라도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금리 인하를 너무 파격적으로 하면은 시장이 좋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금리 인하가 된다고 해가지고 막 드라마틱하게 막 금리가 빠지니까 거기에서 뭐 건설주가 대박이 날 것 같고 빌리는 게 많으니까 그런 시선으로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금리 인하의 어떤 폭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느냐 아니면 급하게 가느냐 이걸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 수혜주 이 개념보다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에서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어쩌다 보니까 올해 들어와서 지금 제일 많습니다. 금리 인하 9월에 이제는 미국의 금리 인하 부분이 분명히 일어날 거다. 왜냐하면 이제는 경기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연준은 금리를 내릴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 수혜주를 이제는 또 시장에서 많이 찾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제약업체도 많이 보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9월 시장 전망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부분을 포인트를 둬서 9월에 좀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 이것도 좀 말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바이오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유한양행 거래량이 지금 역대급 거래량이 터졌거든요. 유한양행 거래량이라든지 여타 바이오주 거래 터진 걸 봐가지고는 솔직히 바이오가 좋아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사 그러면은 따라 사기가 약간 그런 느낌. 솔직히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좀 기간 조정을 받든 아니면 좀 가격 조정을 좀 받아주면 바이오는 뭐 하반기에도 계속 괜찮을 것 같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가 왔을 때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금리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인하하는 게 제일 좋아요. 50, 50, 50 하면 화끈한 것 같지만 죽습니다. 그건 100% 경기 침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갈 수 있게끔 지표들이 좀 나오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금리 인하 관련된 수혜주도 좋지만 우리나라가 글로벌에서 시장의 어떤 리더로 역할을 하는 회사 그쪽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조선 같은 경우 지금 한 달 가까이 조정받았는데 조선 같은 경우도 저는 9월 들어서면서부터 저점이 좀 잡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산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선에서는 조금 기간 조정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방산을 지금 거의 1년 이상을 계속 끌고 왔지만은 저는 이제 방산 비중을 좀 많이 줄인 상태고 근데 이제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제 방산은 최소한 가격 조정 받기 싫으면 기간 조정이라도 좀 받아줘야 된다. 그 얘기를 조선주에다 대놓고 지난달 지금 8월이니까 지난달 중반인가 후반쯤에 얘기를 했는데 그때부터 쭉쭉쭉쭉 늘어져 가지고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저도 잘한 거죠. 조선주 갖고 있으니까 잘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그림이라도 나와줘야지 전체적으로 좀 가격적으로 편안해지고 장기 사이클을 놓고 봤을 때 우호적인 그림이 나올 수 있겠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 외에 지금 뭐 금리 인하 수혜주 해가지고 보면은 막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하를 너무 파격적으로 하면은 시장이 좋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금리 인하가 된다고 해가지고 막 드라마틱하게 막 금리가 빠지니까 거기에서 뭐 건설주가 대박이 날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대출 빌리는 게 많으니까 그런 시선으로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금리 인하의 어떤 폭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느냐 아니면 급하게 가느냐 이걸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 수혜주 이 개념보다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에서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그거를 좀 포커싱을 해서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는 9월에 이제 만약에 빅컷이 일어난다. 0.5%포인트 정도 50 베이시스 포인트가 빠진다라고 본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맞을까요?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나오는 지표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용 지표 나올 거고 소비 지표 나올 거고 CPI도 나올 거고 뭐 다 나올 거잖아요. 근데 이제 특히 이 고용 지표 쪽이라든지 아니면 소비 지표, 투자 소매 심리 같은 거, 소비 심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나쁘지 않은데 선물 주듯이 50% 하는 거 이거 보험성 인하야? 라고 주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표가 나쁘지 않으면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 지표들이 괜찮고 근데 지표가 좋은데 50bp 인하하면은 트럼프가 가만히 있을까요? 아무튼 뭐 그거는 그렇다 치고 근데 이제 지표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 돼 가지고 50bp 인하 이러면은 조금 경계감은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완전 침체다.
완전 침체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이게 경기가 침체로 가는지 안 가는지에 대해서 네. 확인을 더 하고 싶어 하겠죠. 확인을 더 네. 하고 싶어 한다. 네. 그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어쩌다 보니까 네. 올해 들어와서 지금 현금이 제일 많습니다. 현금 비중이 지금 네. 아, 현금 많은 것도 스트레스예요, 사실은. 왜요? 살 게 없어가지고 못 사고 있으니까. 안 편하니까. 살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안 편하니까 네. 지금. 이거 뭐 작년에 비해서 또는 연초에 비해서 많이 빠진 것들이 있는데 빠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사들어갈 수 있는 어떤 편안한 느낌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 주식에 대해서. 네네. 예를 들어서 조선주 같은 경우는 네. 기간 조정을 좀 충분히 받았다.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 실적, 수주, 그 다음에 업황에 대한 그림이 제시가 되면은 그때가 편한 거지. 예를 들어 가지고 현대중공업 24만 원 같은 거 지금 19만 원이니까 싸졌네? 네. 덥석 무는 거는 그건 가격만 보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쵸. 전체를 이제 판단을 해서 들어가야 되기 네. 때문에 그런 게 아직 판단이 좀 덜 되고 있는 거고 최근에 이제 바이오를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네. 많이 사지는 못했어요. 네. 하다가 그냥 말았는데 근데 바이오도 사실은 여기서는 쫓아가기가 그렇게 편하지는 않고 하다못해 말씀 계속 드리는데 가격이 이만큼 올라왔으면 여기서 이만큼 빠지는 것도 좋지만 최소한 기간 조정이라도 좀 있으면 네네. 이게 눈에 가격이 익어지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밸류 또 시장 반응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좀 판단을 해가지고 다시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네네. 단순하게 이만큼 갔다 이만큼 빠졌으니까 삽시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좀 주의를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저는 요즘 지금 종목 사고 싶은 종목을 좀 못 찾아가지고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 다른 분들도 똑같은 마음일까요? 지금?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지금 스트레스가 좀 많아요. 그래서 현금이 많다라고 해서 장 뭐 이런데 좋겠네 그건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고 네. 현금도 일정 비율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들어서 제일 많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네네네. 좀 스트레스예요 지금 사실은. 뭐래도 사야 되는데 이랬다가 또 사면은 또 물릴 수가 있으니까 그건 아니고 네. 거기에 내가 사고 싶은 어떤 컨셉에 맞는 네. 그런 쪽에 부합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면은 사겠는데 방산도 아까 좀 줄였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제일 좋아했었던 게 보면은 방산, 조선, 네. 바이오 어. 이게 메인이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네. 그 포트에 있는 게 이제 2차 전지 정도인데 네네. 2차 전지는 뭐 포트에서 항상 그 일부만 가져가는 거고 반도체도 뭐 아시다시피 엔비디아가 저러고 있는데 뭐 우리나라 애들은 더 심하게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그 반도체 부품이나 이런 쪽은 별로 손을 안 댔기 때문에 주로 큰 놈들 가지고 있거든요. 큰 놈들 지금 저 자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쪽을 더 담기도 좀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저도 종목 못 찾아서 조금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약바이오는 어때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는 좋은데요. 앞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많이 근데 올랐잖아요. 단기적으로 좀 올랐잖아요. 거래 터진 거에 대한 부담을 좀 기간 조정 최소한 주가가 안 빠지더라도 기간 조정이라도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오늘 좀 너무 이렇게 시장의 깊은 이해,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밝은 이야기까지 좀 해주셔갖고 아마 투자자분들에게 조금 이해하는데 투자하는데 많이 도움이 썼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9월 시장 이제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시장에서는 투자자분들의 계좌가 좀 따뜻해지기를 좀 희망해 보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